대리기사 폭행 사건 경찰이 기소,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법률적인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혐의가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네. 공동상해 공동폭행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혐의입니다. 네. 이것을 적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한 40일 정도에 걸쳐서 지금 수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들이 일부가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또 일부는 내가 안 때린 것 같다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 판단에는 이 사람들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고요. 네. 김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나는 폭행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다음에 폭행 사실 전혀 몰랐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 판단은 어쨌든 김현 의원도 이 사건 폭행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유가족 대표단과 그다음에 김현 의원은 전부 법원에 기소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보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공통적으로 공동상해 공동폭행이 공통적으로 다 적용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냥 상해 폭행하고 공동상해 공동폭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한 명이 범죄를 범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2명 이상 여러 명이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것을 공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제 이 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요. 2인 이상이 시와 장소를 어떤 같이 하는 장소에서 폭행을 했을 때 공동하여 폭행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피해자는 지금 3명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분이 전치 4주의 진단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말리던 그 지나가던 행인들이 말리기 위해서 뛰어왔다가 이 사람들도 폭행을 당해서 2주 그래서 4주 피해자 1명, 2주 피해자 2명 이렇게 피해자가 3명인 상태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 피해자인 그 대리기사 분하고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네. 뭐 원만하게 좀 해결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어쨌건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뭐 그다음에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어쨌건 기소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뭐 합의를 하거나 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순 폭행, 한 사람이 누군가를 폭행해서 상처가 안 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그 자체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사건은 상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진단서가 발부가 됐고 상처가 발생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법 처리 절차는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네. 자, 검찰이 이제 사건 넘겨받아서 그러면 뭐 기소를 할지 안 할지는 검찰이 최종 결정은 할 텐데 뭐 기소를 한다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유가족 그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법원으로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재조사를 한 끝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되 실무상 그렇게 재청구할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안 자체가 변하거나 아니면 대리기사의 어떤 피해 정도가 굉장히 나빠져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 이런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보완 조사 후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더 보강 조사를 합니까? 검찰이? 이제 검찰의 평소에 어떤 업무가 얼마만큼 밀려 있느냐 따라 달리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이내에 검찰이 보강 조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또 2개월 이내요? 네.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소까지는요. 네. 경찰도 사실 시간을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를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는 시간만 해서 한 40 며칠, 50일이 약간 안 되는 시간을 조사했었던 것 같고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돼서 물리적으로 담당 검사가 지정되는데 한 4,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하게 되면 그 시간이 한 20일 정도 이제 걸릴 거고, 그럼 20일 이후부터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보면 대강 그때부터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수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뭔가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한 40일 내지 2달 후쯤에 사건이 처리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혐의가 첫 번째가 상해 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고요. 두 번째 혐의 적용된 것이
업무방해더라고요. 업무방해. 예.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기본적인 주된 피의자는 지금 대리운전 기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는 직업이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본인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발단이 됐던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한 30분 이상 기다리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현 의원이 돌아가지 말라, 나 국회의원이다 하면서 명함을 주고 계속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잡고 돌아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대리운전 기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하는데 방해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족 대표자들이 이제 폭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한 달 정도 지금 입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한 달 정도 입원하는 동안 대리기사 일을 못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대리기사 일을 하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대리기사 수당을 받는데 한 30일 정도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직업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경찰이 입건해서 지금 송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업무 방해를 했고 그 뒤에 또 일 못했으니까 또 업무가 방해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좀 전 그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무슨 내용이죠? 오늘 그 간첩 그 유우성 씨, 유우성 씨, 네. 증거 조작 사건 오늘 그 네. 공판이 있었는데 네. 그 결과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네, 들어오면 네. 제가 전해드리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 의원은 어쨌건 계속 그 아까 그 대리기사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과를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네, 것인데 네.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네. 폭행에 대한 네, 부분을요. 유죄 판결이 내려졌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우성 씨죠. 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을 받아왔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조금 전에 내려졌습니다. 김모 과장 등인데요.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8개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어쨌건 유죄는 인정했고 곧바로 징역은 아니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얼핏 지금 보니까 예. 저도 이제 자세한 내용은 속보를 계속 봐야겠지만 예, 예. 아마 같이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여러 명인데 예. 일부는 아마 실형이 선고되고 일부는 집행유예 선고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몇 명이었죠? 지금 한 4명 정도 기소된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과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기관, 사무관 밑에 있는 직원들 둘 정도 해서 4명 정도 기소된 것으로. 그러니까 일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그래, 실형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 집행유예가 같고. 선고됐고. 네. 자, 자세하게 들어오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김현 의원의 그 말을요 한번 네. 들어보고, 자, 그럼 이것이 앞으로 재판 기소가 만약에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실제로 그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러니까 폭행 대리 기사와의 폭행 장면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판에서도 계속 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를 할까요, 김현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검찰이 김현 의원을 기소할지 여부도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경찰에서는 지금 김현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기는 했으나 검찰에서는 이 경찰의 의견을 하시라도 번복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현 의원 본인은 지금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가담한 사실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 경찰에서 지금 김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김현 의원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싸움이 발단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했고 또 명함을 한번 줬다가 그 명함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예. 또 지금 대리기사 얘기에 따르면 명함 뺏어라는 이 말을 하는 순간 저쪽에서 이제 유가족 대표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쫓아오면서 폭력이 시작됐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김현 의원이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는데 안 말렸기 때문에 공모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인정이 된다. 이제 이게 이제 경찰의 논건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문제는 김현 의원이 그러면 유가족 대표단들이 이렇게 폭행하는 상황을 내심으로 바랐겠느냐. 그리고 명함 뺏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떻게 폭행을 해서 뺏으라는 의미가 지금 과연 어떤 내포가 돼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아마 보완 수사 내지는 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정에서 김현 의원의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명함 뺏어라고 하는 어떤 단정조의 얘기를 했을까 네.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다투는 과정에서 김현 네. 의원이 나는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재판에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이제 결국은 본인의 말은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들, 목격자들 아니면 CCTV라든지 현장에 있었던 주변 증인들과 객관적인 어떤 목격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어떤 이제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예. 본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영식 의원 선고날 때도 예. 김영식 의원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 제3자의 진술로서 유죄 판결 여부가 결정이 났듯이 네. 김현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만약에 이 사건을 맡게 되는 검사라면은 김현 의원을 기소할지 안 할지 좀 고민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현직 국회의원이 과연 그러면 이게 대로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간은 야간 시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의도 한복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음식점 골목 이 길거리 노상에서 네. 그러면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폭력을 써서라도 명함을 강제로 뺏으라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지시를 했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뭔가 생각할 대목이 많지 않나. 예. 그래서 검찰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의 추가 조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